우리나라의 반려 문화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개들도 이렇게 좀 그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마당에서 키워도 되는 개, 얘는 먹어도 되는 개, 얘는 집에서 살아도 되는 개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집에서 예쁘게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애는 비싸고 예쁘고 어떤 그런 품종견 이제 그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방송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에서 어떤 그 품종이 나오게 되면은 그 품종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고 그리고 1, 2년 뒤에는 보호소에서 그 품종이 많이 발견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 개념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고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그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이제 그런 민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이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흥력이 있는 존재라고 다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국내에서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이 제대로 이제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학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처벌 수위가 낮다라든가 학대범이 다시 자기 동물을 데려가겠다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동물의 법적 지위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꿀꿀이를 키울 때는 제가 막 SNS를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요.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가락이랑 가람이라는 두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SNS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반려인들도 만나고 또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고 직업뿐만이 아니라 반려인으로서도 다른 반려인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제가 좀 내향적이다 보니까 공개 안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아는 분들한테만 사실 공유를 했었고 뭔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애니로그를 맡게 되면서 최대한 어쨌든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공개된 그 채널도 제가 만들게 됐고 또 유튜브 채널 역시 어차피 공개된 채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든 꼬리와 발바닥이라는 채널도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기 때문에 뭐 예전하고 달리 좀 이제 공개적으로 또 독자분들하고 또 소통하는 채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애니로그 유튜브 채널은 사실 유튜브를 겨냥해서 전용으로 만들었다기보다 기사나 이런 데에 꼭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 소스나 이런 것들이 아까운 게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고자 만든 채널이에요. 꼬리와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물 이슈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잖아요. 꼭 기사를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취재 뭐 비하인드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해보자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. 사실 꼬리와 발바닥 콘텐츠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콘텐츠가 있고 없는 콘텐츠가 되게 극명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인기가 많은 콘텐츠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그 애기 판다 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사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그 인기 있는 아기 판다 그 푸바오랑 비교를 해서 누가 귀엽나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썼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푸바오가 더 귀엽다 아니다 뭐 싱가포르 판다가 더 귀엽다 그런 반응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봤던 그 로봇 강아지 아이보가 있어요. 그 아이보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아이보는 얼마고 장단점은 뭐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것도 굉장히 꾸준한 아이템이고 펫택시 그 3개 회사를 비교해가지고 요금이라든지 뭐 어떤 서비스 장단점 이런 거를 그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꾸준히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귀엽고 아니면 다른 데서 좀 보기 어려운 뭐 그런 영상들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도 저희 집 그 반려견 꿀꿀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농장동물, 전시동물, 실험동물 이렇게 다른 동물로 확대된 경우이고요. 농장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닭, 돼지, 뭐 소 이런 친구들이 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입은 즐겁지만 제가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게 먹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. 그때부터
채식을 지향을 하게 됐고요. 그러니까 동물 콘텐츠를 다루면서 좀 전반적인 동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겼고 제 식습관에도 또 변화를 주게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뭐 펫샵에 가서 사는 거를 막 공공연히 자랑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기사 댓글을 보면은 아 그래 우리가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만지고 체험하는 거는 뭐 좋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홍수가 나서 소가 막 떠내려가거나 소가 그 홍수를 피해서 막 절로 막 그 도망가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가 살고 싶었으면 그런 반응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 이제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.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, 많이 물어보세요. 고양이가 자동차 본닛에 들어갔다. 뭐 이럴 때도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제 본인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떠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막 당황하니까 막 1, 2년 만에 막 전화 오는 친구들도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잖아요. 그럼 그럴 때 되게 짧은 순간인데도 막 그럴 때 되게 막 심오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세요. 그래서 동물 관련된 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뭐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뭐 알아봐서라도 대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제가 그 동물복지국회 포럼이라고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있으신데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가 언론 쪽에 상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라는 곳에서도 저한테 그 작년에 감사패를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제가 동물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시기에 또 동물자유연대에서 또 저한테 그 감사패를 주셔서 물론 독자분들의 그런 반응들이 저는 너무 소중한데 항상 힘이 되거든요. 근데 또 동물 단체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셔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